여기 재밌는 실험들이 그냥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택시 운전사들에게 그 길을 기억하는 그런 거에서 이 사람들의 해마의 크기가 일반인들과 더 다른가, 그 런던의 그 호텔 도어맨들한테 사람 얼굴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실험해 보는 것들이 있는데, 결론은 내가 에브리데이 이 뇌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뇌과학 책들이 뭐 진짜 엄청 많은데, 실제로 보면 뭐 정리하는 데나 이런 거 굉장히 뭐 아주 베스트셀러도 생각보다 굉장히 책이 두껍고 굉장히 책이 어렵죠. 그분들 딴에는 굉장히 재밌게 풀어쓰려고 애썼으나 너무너무 어려워서, 네, 이 책은 하여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그 뇌과학 책 중에서, 그리고 보통 뇌과학이 보통 아무리 쉽게 풀었어도 보통은 본인의 이 생각이나 어떤 사적인 거를 배제하고 정보만 나열하니까 사실 읽다가 진짜 재미없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 꼭 무슨 우리 뭐 심리책처럼 이렇게 외로울 때 어떻게 해결하고 이렇게 속상할 때 어떻게 해결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해서 저럴 때 나도 이게 이 이름 뇌 구조 같은 거를 하나하나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 뇌가 열나 일하고 있겠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도 뭐 공부를 하는 순간에도, 그래서 그런 거를 알게 됐던 계기가 돼서 좋고, 오히려 초반에는 어려운 듯 하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훈훈한 마무리.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는 막 어려운 듯 하지만 마지막에 진짜 훈훈한 마무리가 있어서 진짜 좋았어서 끝에까지 읽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좋고, 최근에 약간 좋은 거는, 옛날에는 모든 공부하는 법이 뭐 100번을 읽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낼 거라는 거지만, 이제는 너무나 방대한 정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 가면 있다, 그때 그런 책이 있었지 하고 딱 필요한 순간에 그걸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너무 외우려고 하지 않으면 훨씬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게, 통번역사 하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통역사 진짜 1급 하시는 분들 보면 어메이징 하잖아요. 아니, 저분들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이제 지금 처음 오셔서 어떻게 저걸 저렇게 잘하지? 또 저분이 또 뭐 IT 업체에 가면 또 금방 또 저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1급 통역사들이 통역하는 거를 보면, 동시 통역하는 걸 보면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그 비밀을 알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잘 하실 수가 있지? 근데 그분들은 이 영어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하는데 모르는 전문 용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뭐 히포캄퍼스 뭐 이런 뭐 이렇게 의학 용어가 나온다든지, 뭐 어떤 IT에서 전문 용어가 나오든지, 자기가 평소에 안 쓰는 말, 그러면 전문 용어는 그냥 그대로 써서 그냥 그대로 대입한대. 그러니까 뭐 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니까 문장은 그대로 쓰면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 있잖아.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말, 무슨 뭐 아테리, 뭐 동맥, 정맥 이런 거 하면 뭐 모를 거 아니에요. 뭐 해마, 히포캄퍼스 이러면은 뭐 처음 들어보는 말이잖아요. 분명히 영어는 영어인데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슨 그런 단어들이 튀어나오면 우리는 보통 이제 거기서부터 꼬여가지고, 그 단어, 모르는 단어는 왜 발음을 캐치하기도 어렵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워낙 초고수기 때문에 발음만 정확히 기억하면 스펠링을 몰라도 그 발음을 어쨌든 기억나는 대로 스펠링으로 써서 그거를 그냥 그 말에 그 단어 위치에다가 그냥 대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어떤 분야를 통역할 때도 이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어차피 모르는 분야를 할 때 그 단어를 그럼 히포캄퍼스가 뭐지? 사전 찾고 뭐하고 시작하면은 이게 흐름을 놓쳐버려서 하는 거고, 그냥 뭔가 모르는 게 새로 나오면 그냥 그 단어는 그대로 거기다 그냥 대입만 하면서 쭉 맥락을 이렇게 한번 읽고 지나가면 훨씬 더 공부에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늘 하던 그 서머리를 약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좋았던 게, 중간에 막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더라도 뒤에 꼭 서머리를 다시 해준다는 거,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서머리를 다시 해주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절대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 세상에 저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게 책을 보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를 못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저는 책을 잘 못 읽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생각을 바꾸면서 모르는 거 됐고,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거 이런 거 있구나라고 알면 그 다음은 어떤 책을 읽어도 책이 쉬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프롤로그에서 내가 어떻게 내각으로 인해서 그 삶을 바꾸게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여기서 좀 다른 얘기지만 이 대학원을 졸업할 때 여성 비율이 50% 반이었었는데 대학원을 졸업할 때 28%밖에 안 된다. 이게 사실 현실이죠. 근데 거기에 뭐 육아나 결혼이나 너무 낮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이건 약간 다른 거지만 정치에 의해서 이게 과학이나 이런 게 좀 위협당하는 게 정말 과학자들은 따로 있거든요. 내 친구는 여자지만 내가 봤을 때 우리 학년 그 몇백 명 통해 걔는 굉장히 특별한 애였었어요. 걔는 정말 과학자가 될 자질이 있고, 내 결론은 그냥 한 300명 학생이 있으면 그런 애 한 명 나온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것 때문에 과학자거나 교수거나 이런 거에서 여성 의무 할당제를 하잖아요. 저는 정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라, 제 친구도 보통 애가 아니지만 걔가 말하는 자기가 존경하는 그 노벨상 타신 분들의 삶을 보면 진짜로 거기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몰입돼 있는, 평생을 몰입돼 있는 거고, 그 몰입이 너무 즐거워. 막 비참한 게 아니라 연구를 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이거 이렇게 되고, 또 하지만 와중에 또 피아노를 즐기면서 또 운동을 즐기면서 하는 그 여유가 이미 밸런스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평생을 연구한 사람, 그리고 스승도 노벨상, 그 스승도 노벨상, 거기서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환경에서 오래 살아온 그런 남자들과 그거를 남자와 여자의 성의 비율로 이렇게 할 수는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정말 우리가 전문가에 대한 진정한 이해나 존경이 있다면 이렇게 그런 걸 함부로 그러고도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를 떠나 정말 잘하는 사람이 그거를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지식은 지식이고 나는 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자기 삶이랑 과학을 접목하려고 애썼던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 성공은 했지만 도대체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래서 나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뇌 전체를 써야겠다. 내가 이때까지는 뇌는 그냥 공부로서만 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안 했었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뇌 전체를 쓰고 그 뇌와 나의 몸을 연결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을 어떻게 내가 뇌와 몸을 연결해 갖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뉴욕에서 무료 운동 강의도 한다고 하는데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이제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의 장점이 브레인 핵스라고 해서 그 4분 응용법,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이 브레인을 부시는 브레인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서 좋은 거 알겠고, 그럼 어쩌라고 하는 그거를 잘 제시해주고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고, 그 어쩌라고를 제시해주는 거에 이분이 경험을 통해서 한 거라서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여간 미국의 이민 3세로서 어떻게 이제 과학자로 발을 들였나, 거기에 큰 영향을 줬던 메리언 다이아몬드라는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에 의해서 뇌와 잠재력에 대해서 배웠던 거고, 그냥 인트로로 25페이지에 보면 뇌의 구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단어만 한번 그냥 하면 되고,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어서 성격과 가장 많은 모든 지적 활동들이 대부분 다 전두엽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두정엽이라는 게 있고, 후두엽 있고, 두정엽은 머리 꼭대기를 말하는 거고, 후두엽은 머리 뒤, 목 위를 말하는 거고, 측두엽은 양쪽 귀 쪽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해마가 제일 하여간 최근에 아주 떠오르는 핫 이슈고, 이 사람의 전공도 해마고, 그래서 장기 기억이 되는 건데 그게 기분과 상상에도 관련을 한다 라는 게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 인사이드 아웃, 디즈니 만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우리 뇌에서 착착착 이렇게 파일링 되는지에 대한 게 있고, 그다음에 편도체라는 게 있어서 우리 감정을
한다. 그리고 또 선도체라는 게 있어서 운동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눈에만 한번 이렇게 발라 놓으시면 우리 전문용어로 눈에 이렇게 한번 해놓으시면 나중에 다시 나올 때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신경은 뉴런과 교세포라고 해서 뉴런은 세포를 말하는 거고 이 교세포는 그 사이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걸 말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만 알게 되고 이 책의 하여간 핵심은 결국 뇌 가소성 28페이지 아래에 보면 하여간 뇌 가소성이 최근에 뭐 모든 거에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한번 뭐 어렸을 때 발달하고 나면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거의 죽는 날까지 이 뇌 가소성은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뇌 가소성을 늘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 아무래도 유아기 때는 훨씬 잘 되고 성인 때는 못하지만 성인 때도 계속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고 여기 재밌는 실험들이 그냥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택시 운전사들에게 그 길을 기억하는 그런 거에서 이 사람들의 해마의 크기가 일반인들과 다 다른가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길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 뇌의 변화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도어맨들 그 런던의 그 호텔 도어맨들한테 사람 얼굴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실험해 보는 것들이 있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내가 에브리데이 이 뇌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